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여러 소식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시민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기긴 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 예정인데요. 평소에 저와 유튜버들을 두고 지지자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던 이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지자들의 분노가 우습게 느껴지는지, 이들이 전부 과몰입한 정치 고관여층이라 그런 건지,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이 그럼 왜 그렇게 분노, 슬픔, 아쉬움 등을 강하게 표출하는지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개혁에 앞장선 사람과 지지자들을 전부 싸잡아서 강성, 극단적인 부류로 몰아가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놓고 막상 억울한 일이나 홍보할 게 생기면 왜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주위에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민주당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진짜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심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를 하는 동안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 선거철 때 내 모습은 어땠는지 항상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안철수 씨에 대해서 힘 빠진 안철수, 지지율 바닥에 합당 주도권 상실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지율을 보더라도 안철수 현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품 확 빠지고 이젠 정계 은퇴를 앞둔 사람처럼 보이죠. 그만큼 여기저기 치이고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과 계속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감정 싸움을 대놓고 해서 여기저기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의 통큰 결단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안철수 씨를 여태까지 봐온 사람 입장에선 전혀 여기서 통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씨가 완전히 제2의 안철수란 얘기를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모더나 공급 반토막,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까기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도드라져 보인다면서 윤석열 측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적 대안을 조율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 한번 잘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선 그걸 그렇게 잘 알면서 현실적 대안을 조율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기승전 반문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셀카 올리고 남친 짤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거 올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논리적으로? 국민 앞에 솔직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하는데, 우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입장에서 솔직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실수라고 가짜않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윤석열의 모습은 그냥 제2의 안철수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들도 저런 식으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올린다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잘났다고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지켜보겠다, 욕도 아깝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윤석열은 안철수의 망조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선 그냥 제2의 안철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팩트로 때리는 거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언론에서조차 저렇게 손절을 하고 있고,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의 대안이라고 잠시나마 주목받았던 최재형,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떠한 모습도 기대도 희망도 보여줄 것 같다는 그런 여지가 없었기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안철수 씨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이미 국민들의 피로도가 한참 높아져 있기에 저런 어설픈 행보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간힘을 쓴다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최근에 부산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해변이 문을 닫자 나라가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대통령 얼굴도 저렇게 넣어놓고 있죠. 부산에 7개의 해수욕장이 조기 폐장된다고 하는데, 저도 주말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못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안리, 해운대 이런 데에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비판을 받아야지 왜 또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대놓고 박는 겁니까? 채널A는. 그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에 시민들도 부산시 결정이다, 어디서 정부에 뒤집어 씌우냐, 그냥 뭐만 하면 다 나라 탓하는데 애초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으면 이런 일이 났겠냐,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한마디로 박형준과 권영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유타령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 보이다가 서울 코로나로 발칵 뒤집히니까 그때 또 문재인 정부 비난하고 유체이탈하고 그 부시장도 비슷한 논조로 얘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교묘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시민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연경의 대뜸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인사 한 번 더 복귀 인터뷰 논란,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귀국 기자회견에서 사회자의 일부 질문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된 거 알고 있냐? 이에 김연경 선수가 짧게 답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저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했고, 이해로도 문재인 대통령 축전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감사 인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게 지금 저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선 사회자의 질문이 다소 무례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후로 배역 관계자는 표현 방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쓰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요? 김연경의 감사 강요 인터뷰 논란,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하다고 해라, 김연경 복귀 인터뷰 논란, 비난 폭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댓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욕먹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대통령 욕먹이는 짓도 가지가지다,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김정은 찬양하듯 해야 되냐,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 대깨문이라는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 기사에 달려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굳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뭡니까? 선수들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이후로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목을 저렇게 뽑으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강요를 하기라도 한 듯, 저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지지자들 욕먹이라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언론에 대해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으로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고소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씨와 모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중권 씨는 하든 말든 관심 없다라며 정철승 변호사를 저격하기도 했는데, 이후로 정철승 변호사도 지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장을 쓸수록 강도가 너무 세진다 그러면서 접수 사실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정철승 변호사는 윤선 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했고, 이외로도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적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진중권 씨는 고소했으니 이제 성가시게 하지 말고 좀 닥치라,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철승 변호사는 키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구분한 뒤 지금 진중권 씨는 분노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면 함부로 도발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고요. 세상은 넓고 고수나 괴물이 많기에 가능한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다면 조심스레 상대의 전력을 탐색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얻어맞으면서도 저렇게 깐족거리고 도발하는 심리가 뭘지, 매를 부른 어리석음의 연장일지 아니면 이번 생은 망쳤다라는 자포자기일지 그닥 궁금하진 않고 더 세게 때려달라면 더 세게 때려줄 뿐이라고 이렇게 뼈를 때렸습니다. 게다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기자들조차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듯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추가 소식들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